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오늘 이제 월요일 오전에 맞이하는 오늘이고요. 예. 다들 지난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자, 예, 오늘은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다들 하루들 어제 하룻밤 잘 보내셨나요? 예. 이 날씨는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맑아 보이고 화창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늘 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는 의미는요, 늘 출발점이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참 월요일부터 참 이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물론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제 뭐 누누이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없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안점들이 많죠. 뭐 앞으로 넘고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고, 예, 지금 이제 서브 채널인 지금 CQ 방송 2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윤석열 이 정부가 내일이면 딱 이제 출범 일주일째를 맞이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가 지난번 토요일 날 그 시위를 보고 참 시위꾼들이 뭐 반지성이 어떠니 저더니 또 그 타박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정말 그 사자 앞에 모인 이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국정
재임 도중에 하지 못했던 말은 나와서 뒤늦게 남아도 정말 사과의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10일날 윤석열 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보이는 김윤옥 여사와 얼굴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그러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한쪽으로 이 경도된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설령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임기 끝나갈 쯤 되면은 조건 없는 사면을 해야 되겠죠. 결국 두 번 전직 대통령 다 그 죄가 드러난 것이 거의 없죠.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사자가 지금 이 뺏기고 압류 처분이 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리고 제가 전번에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그 다섯 문제는요, 큰 형인 상은식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적폐 정권 이 검사들이 끝끝내 그것을 어겼죠. 그냥 덮어씌기, 그냥 정치 보복 그냥 지나지 않는 뿐이다.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과연 이들이 그리고 뭐 문재인이가 그 5년 동안 이 국정을 이 망쳐 놓은 것도 보면은 정말 양심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분명히 그렇죠. 이 재임 도중에 잘못한 면은 분명히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 덕담을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문재인은 그것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새로운 이제 만약에 그렇죠, 본 채널이 지금 이제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다면은 이것도 지금 뭐 당분간 이 서브 채널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사자 앞에서 그 코로나 이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백신 주 사람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것이 제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나와서 나를 반대했던 이 사람이든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사과를 진심 어린 정말 제가 국정 운영에 그때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어디 뭐 배수복지를 해서 반대편을 그 화를 아예 갖다 돋우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CQ 방송도 이 채널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대로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제가 방송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CQ 방송 채널2도 앞으로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용 폰을 장만하면은 제가 그쪽으로 앞으로 이제 그 채널을 앞으로 이제 옮겨갈 생각입니다. 늘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그 임기 5년 동안 그 발언이나 말 한마디가 오로지 마음은 북한 쪽이었고 또 내편 위주였고 결국에는 그 40%를 위해서 60%의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외면을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그나마 이 양심이라고 있었을까요? 보면은 이 한미 FTA 또 이라크 파병 그 다음에 뭐 제주 강정기지 건설 같은 거는 이는요 국익을 이 차원에서 뛰어넘는 대단한 결정을 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좌파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이 지랄발광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5년 동안 대한민국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맡은 대통령이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장 잘못한 것은 이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전에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성추문으로 결국은 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저도 민주당을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을 바로 서는 길은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이 몇 프로도 안 되는 이 주사파 놈들을 내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6월이 아직도 그 고인의 이 뜻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연희동 자택에서 있는 것은 이 국가적인 이 수치거리죠. 한 번에 이제 윤석열 이제 당시 이제 후보가 뭐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막 갖다 좌파들이 뭐 어디 갖다 벌떡이지 덤벼들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집권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라가 어쩌면 더 혼란에 더 빠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죠. 최근에 뭐 광주 얘기를 하면은 벌떼같이 아이까지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이 있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사견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뭐 사설 명예훼손으로 뭐 지랄 발광을 했죠. 아무리 광주 시민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44시간 만에 무기고를 탈취를 하고 교도소를 습격을 하고 뭐 문화방송에 어리 불을 지르고 이 탱커 군부대 그 진압 요원들을 어리 깔아 죽이고, 이것이 말이 되는 사실인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의문도 제가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지요. 역사라는 것은 정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요즘에 뭐 성창경 TV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물론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우리가 잘했는 건 잘했는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저는 한편상 문재인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 짓거리를 해서 결국에는 온 국민들에게 8조 원 이상의 어리 주름살을 지도로 만들었고, 미래 세대에 대한 꿈을 앗아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윤석열 이 정부는요, 그냥 그저 원리 원칙대로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다시 이제 그 정권을 또 정치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뭐 정신 상태가 문제 있는 그런 정권이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데도 정치 보복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고, 그리고 이 경찰과 검경을 자기의 이 사치품처럼 썼던 것이 그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의 가장 이 실책은요,
기본적인 일을 하시지 않고 이 방치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생각하면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다 좋은데 그 청와대 이전은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논리를 해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오는데 그 맞이할 곳이 없어 전에 국방부 청사 이 앞마당에서 그냥 이 조 바이든을 만난 자체가 좀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나무집 더부살이 하는 느낌이 절로 드는 그런 요즘이죠. 그래서 이전 문제도 좀 더 신중히 좀 너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보면은 이 직무 도중에 이 보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관저로 쓰일 이 외무부 장관 공관도 역시 공사 중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이런 해프닝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그 트집을 잡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 청와대 간접 같은 그런 시설을 저는 그래서 합니다. 국방부 그 청사를 다시 물고 다시 짓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뭐 그렇게 했을 생각이 있죠. 일단은 몸은 청와대에 있지만은 그 국방부 청사를 허물고 다시 보면 이제 그 용산 땅 일대에다가 대통령 이제 그런 뭐 관저나 그런 시설을 또 갖추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거죠. 그것만 내놓고는 뭐 제가 윤석열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었던 것도 워낙 문재인 이 정권이 이 방만한 국가 운영을 했고, 또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이 국가가 그냥 혼란 자체에 거의 왔죠. 우리가 불과 몇십 프로도 안 되는 이 좌파들이 그 위치에 앉으면서 국가 재정을 축내고 나라를 이래 파탄을 지우고 했고, 문재인 자신이 국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문제를 이제 불러왔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문재인이가 이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굴종적이고 저자세였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 굴종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를 제때 막지를 못해서 결국은
몇십만 명의 아까운 이 사람들을 이 없앴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는 저로서도 정말 뭐 참담할 뿐이죠. 참 날이 빨리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쑥이 아마 엄청 빨리 자라는군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장치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안동하는 길로 오늘 이제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남은 하루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들어갑니다.